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생물 분류 기사, 식물,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분류학의 역사에 관한 문제로 린네우스의 이명법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분류학의 역사에서 린네우스가 확립한 바이노미얼 노멘클레이처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1번, 속명과 종소명으로 구성된 학명체계입니다. 바이노미얼 노멘클레이처는 두 개의 라틴어 단어로 구성된 학명체계로 첫 번째는 속명인 지너스 네임이고 두 번째는 종소명인 스페시픽 에피텟입니다. 이 체계는 18세기에 린네우스에 의해 확립되어 현재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생물 명명의 기본 원칙입니다. 형태학적 특징만 고려하거나 진화론적 관점을 반영하거나 분자생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한 분류체계가 아니라 생물에게 표준화된 두 단어로 된 학명을 부여하는 명명체계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모든 생물종은 이 방식에 따라 고유한 학명을 가지게 되며 학명은 라틴어 또는 라틴어화된 형태로 표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진화론에 관한 문제로 다윈의 자연선택 조건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종의 기원에 관한 다윈의 진화론에서 자연선택의 기본 조건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4번 획득형질의 유전입니다. 다윈의 자연선택론은 변이, 유전, 생존 경쟁이라는 세 가지 기본 조건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변이는 같은 종 내에서도 개체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유전은 그 차이가 자손에게 전달된다는 것이며 생존 경쟁은 한정된 자원을 두고 개체들이 경쟁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획득형질의 유전은 라마크가 주장한 이론으로 생물이 살아가면서 후천적으로 얻은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된다는 개념입니다. 이는 다윈의 자연선택론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며 현대 유전학에서도 인정되지 않는 이론이므로 자연선택의 기본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종분화 기작에 관한 문제로 이소적 종분화의 특징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종분화 기작 중 알로페트릭 스피시에이션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지리적 격리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알로페트릭 스피시에이션은 지리적 종분화라고도 불리며 산맥, 강, 바다 같은 지리적 장벽에 의해 하나의 집단이 둘 이상의 집단으로 분리되면서 시작됩니다. 분리된 집단들은 서로 다른 환경 조건에 노출되고 유전자 교류가 차단된 상태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두 집단 사이에 생식적 격리가 형성되어 새로운 종이 만들어집니다. 동일한 서식지 내에서 발생하는 것은 심패트릭 스피시에이션이며 잡종화에 의한 종분화는 하이브리드 스피시에이션으로 별개의 개념입니다. 갈라파고스 제도의 핀치새가 이소적 종분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생물 분류 기사, 식물,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생태계의 구성요소 중 생산자에 관한 문제입니다. 생태계의 구성요소 중 생산자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녹색식물입니다. 생산자는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할 수 있는 독립영양생물, 즉 오토트로프입니다. 주로 광합성을 하는 녹색식물이 대표적인 생산자입니다. 이들은 태양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전환하여 생태계의 에너지 공급원 역할을 합니다. 녹색식물은 클로로필을 이용해 이산화탄소와 물로부터 포도당을 합성하고 산소를 방출합니다. 세균과 곰팡이는 대부분 분해자에 해당하며 죽은 유기물을 분해하여 무기물로 환원시킵니다. 원생동물은 종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소비자에 속합니다. 일부 세균은 화학합성을 통해 생산자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심해 열수공의 황세균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생산자는 모든 생태계의 먹이 그물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에너지 피라미드에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가 감소하는 이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에너지 피라미드에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가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호흡과 배설을 통한 에너지 손실 때문입니다. 에너지 피라미드에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가 감소하는 것은 각 영양 단계에서 호흡, 배설, 열 발산 등을 통해 에너지가 손실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10% 법칙에 따라 상위 단계로 약 10%의 에너지만 전달되고 나머지 90%는 손실됩니다. 생물이 섭취한 에너지의 대부분은 생명 유지 활동인 호흡, 운동, 체온 유지 등에 사용되어 열로 발산됩니다. 또한 소화되지 않은 부분은 배설물로 배출되고 일부는 비식용 부위로 축적됩니다. 이러한 에너지 손실 때문에 영양 단계가 올라갈수록 생물의 개체수와 생체량이 줄어드는 피라미드 구조가 형성됩니다. 일반적으로 4에서 5단계 이상의 먹이사슬은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육상 생태계에서 탄소 순환의 주요 저장고에 관한 문제입니다. 육상 생태계에서 탄소의 주요 저장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토양 유기물입니다. 육상 생태계에서 탄소의 가장 큰 저장고는 토양 유기물입니다. 토양에는 식물과 동물의 사체가 분해되면서 형성된 유기물이 대량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토양 유기물에는 약 1,500에서 2,000기가톤시의 탄소가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대기 중 탄소량의 약 2, 3배에 해당합니다. 식물체에 저장된 탄소는 약 500에서 600기가톤시, 대기 중 이산화탄소는 약 800기가톤시 정도입니다. 동물체에 저장된 탄소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습니다. 토양 유기물은 휴무스로 안정화되어 장기간 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토양 침식이나 토지 이용 변화로 인해 토양 탄소가 대기로 방출되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토양 보전은 탄소 순환과 기후변화 대응에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생물 분류기사 식물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식물 분열 조직의 분화에 관한 문제로 원표피의 분화 조직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원표피에서 분화되는 조직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1번, 표피 조직입니다. 식물의 배발생 과정에서는 정단 분열 조직으로부터 1차 분열 조직 3가지가 형성됩니다. 가장 바깥쪽에 위치하는 프로토덤, 즉 원표피는 표피 조직인 에피더미스로 분화하여 식물체의 최외층을 구성합니다. 표피 조직은 식물체를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큐티클을 분비하여 수분 손실을 막으며 기공을 통한 가스 교환을 담당합니다. 안쪽의 프로캄비움은 관다발 조직인 목부와 인부로 분화하고 그 사이의 그라운드 메리스템은 기본 조직인 피층과 수로 분화합니다. 분열 조직 자체는 원표피에서 분화되는 것이 아니라 정단 분열 조직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전형성층의 분화에 관한 문제로 관다발 조직의 구성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프로캄비움에서 분화되는 조직의 조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1번, 목부와 인부입니다. 프로캄비움, 즉 전형성층은 1차 분열 조직 중 하나로 식물체의 중심부 가까이에 위치하며 분화하여 1차 관다발 조직을 형성합니다. 관다발 조직은 2가지로 구성되는데 자일렘이라 불리는 목부는 뿌리에서 흡수한 물과 무기염류를 잎까지 운반하는 통도 조직이고 플로엠이라 불리는 인부는 잎에서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유기양분을 식물체 전체로 이동시키는 통도 조직입니다. 표피와 피층은 각각 원표피와 기본분열 조직에서 형성되고 수도 기본분열 조직에서 분화되며 역육은 잎의 광합성 조직입니다. 따라서 전형성층에서 분화되는 조직은 목부와 인부이므로 정답은 1번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잎의 구조에 관한 문제로 책상 조직의 특징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잎의 구조 중 팔리세이드 티슈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엽록체가 많아 광합성이 활발하다입니다. 팔리세이드 티슈, 즉 책상 조직은 잎의 상면 표피 바로 아래에 위치하는 엽육 조직의 한 부분으로 원주형의 세포들이 표면의 수직으로 빽빽하게 배열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직의 가장 큰 특징은 세포당 엽록체의 수가 매우 많다는 점입니다. 잎의 상면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이 부위에서 광합성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책상 조직 아래에 있는 해면 조직은 세포가 불규칙하게 배열되고 세포 간극이 크며 엽록체가 적은 편으로 가스 교환과 일부 광합성을 담당합니다. 책상 조직은 잎의 하면이 아닌 상면에 위치하므로 1번은 틀립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